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사흘째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의사 진료 거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 공동단장이시죠.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모셨고요. 김성환 시사평론가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신규 확진자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235명, 누적 확진자가 그런데 2만 명을 넘어섰어요. 네, 맞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올해 1월 20일에 처음 이제 확진자가 나왔고 그 네. 이후에 한 7개월 만에 확진자 숫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2만 182명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240여 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는데 어제보다는 13명 정도 줄어든 수치고요. 네. 그리고 수도권의 확진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수도권을 다 합칠 경우에 서울, 경기, 인천까지 17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 자리 숫자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뭐 전국 곳곳에서도 확진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임 단장님. 네. 지금 최근 5일 동안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네. 계속해서 확진자가 조금이긴 하지만 계속 네. 줄고 있어요. 네. 이거 긍정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싶은 마음은 저에게도 매우 간절한데 실제로 경기도에서도 매일매일 이제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 입장에서 네. 최근 80에서 100명을 오르내리다가 이틀 전에 69명, 어제 62명이었습니다. 네. 또 이게 여러 번 좀 그 보도되었던 약간 주말 요인이 있잖아요. 검사가 많이 되지 않는 주말 요인이라는 것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3시에 확인했을 때 경기도 확진자가 72명 정도였어요. 네. 어제 24시간 동안 62명까지 줄었다가 오늘 15시까지 그 정도 늘은 걸로 봐서는 네. 완전히 어떤 2단계 거리두기의 어떤 효과가 지금 완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믿기에는 아직은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더 기다리고 어떤 걸 저희들이 확인하면 알 수 있을까요? 네. 결국은 이렇게 패턴, 그러니까 추세선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직까지는 한 나흘 닷새 정도의 하강 흐름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것만 가지고 완연한 어떤 진정 국면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고 또 특히 경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진단되는 환자의 비율 이것들이 그 다음 주를 예측하기 하는 가장 좀 뛰어난 변수라고 저와 동료들이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이 여전히 적은 날도 한 20% 정도, 많은 날은 25% 가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감염의 어떤 씨앗이 많이 퍼져 있는 것들. 그래서 어디서 또 다른 집단 유행 클러스터가 나와도 별로 놀라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들은 아직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깜깜이 환자에 대해서 방역 당국도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자, 2월 상황을 보면 신천지발 집단 감염 이것만 저희들이 신경을 썼었는데 네. 최근 보면은 뭐 사랑제일교회발 말고도 이제는 집단 감염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확진세를 잡기가 더 어렵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아시다시피 사랑제일교회에 관련된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가 한 곳 더 늘어가지고 26곳이 됐고요. 네. 그리고 광화문 도심 집회 확진자도 꾸준히 늘고 있어서 14개 시도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제일교회하고 광화문 도심 집회를 합칠 경우에는 거의 1,500명에 육박하는 이런 수준까지 와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지금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운동시설, 음악학원, 요양시설, 의료기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지금 집단 발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깜깜이 환자가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네. 깜깜이 환자 비율도 24%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임승관 단장님 네. 한꺼번에 이제 집단 감염이 이렇게 많아지면 네. 방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힘들게 됩니까? 네. 한국이 그동안 지난 봄에 어떤 찬사를 받았던 K-방역의 어떤 요체가 확진자를 한 명 발견하면 네. 거기에 많은 인력이 붙어서 이제 그 사람의 동선을 추적하고 누구를 접촉했는지 알아내는 이런 트레이싱이라고 부르는 그런 방법론을 아주 극대화했다는 건데요. 네.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트레이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네. 즉 방역 요원을 역학조사 요원을 우리가 2배수, 3배수 충원해 준다고 해서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경기도에서도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그동안 쭉 해왔던 얘기가 우리 도내에서도 한 40명, 50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수 기존에 있다. 했던 방식으로 쫓아가겠지만 그 이상이라면 솔직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경기도에서도 100명 넘게 나온 날들도 꽤 있었고 네. 그렇다면 이제 접촉자 추적
수단들을 좀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신을 조회한다든지 CCTV를 리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줄일 수밖에 없고 조금 더 이제 시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보고에 더 이제 방점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뒤쫓아가는 것보다는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중요한데 우리가 사랑제일교회라든지 광화문 집회의 유행을 대응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막히거나 이렇게 단절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조속히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문제되는 게 고령 환자가 요즘 늘어서 중증 환자가 급증해서 굉장히 상황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밝힌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확진자 가운데 60대 이상의 어르신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연령 환자군이 늘면서 중증 환자가 2주 전보다 8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중증 환자의 급속한 증가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험은 고령 환자와 기저질환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방역도 인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집단 감염 많이 늘어나면 이게 점점 컨트롤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효율이 떨어지죠. 위중증 환자도 지금 보면 79명에서 오늘은 104명으로 지금 많이 늘었거든요. 이 정도면 상황이 심각하다고 봐야 되나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나온 확진자 중에 60세 이상이 30%가량이 되었고 그 전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번에 8월 유행의 가장 큰 특성은 네. 이제 고령자층이 많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60세 이상의 비율이 30% 내외 혹은 그 이상 된다는 뜻인데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 치료 자원들이 더욱더 높은 단계 치료 자원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부가 우리 한국 사회가 2월 말에 대구의 그 큰 유행들을 그 큰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사용한 방법론 중에 아주 우리나라의 창의적이었던 것이 생활치료센터였죠. 네. 전 세계 유례가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고 13개까지 만들어내면서 이겨냈으니까요. 근데 지금 같은 방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기 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치료센터는 병원이 아니거든요. 진짜 병원이 아니라 유사병원인데 지난 2월 말에 유행 때는 신천지 교회, 대구 교회를 중심으로 20대, 30대 여성들 중심으로 유행이 있었다면 지금 양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자원이 즉 진짜 병원이 좀 더 많이 필요하고 병원을 대체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보다는 진짜 병원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즉 생활치료센터는 보완제이지 대체제가 아닌데 우리가 지금 진짜 병원을, 진짜 병상을, 진짜 중환자실을 확보해내는 속도는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 동료들이 생각하기엔 좀 너무 느립니다. 지금 말 나온 김에 그렇다면 이제 며칠 전에 김호란 교수가 네. 말하기를 지금 상황이면 다음 주까지도 버티기 힘들다. 네. 병상이 부족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경기도도 그렇습니까? 네, 경기도 자료는 제가 당연히 잘 알고 있고 일반 병상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퇴원한 환자만큼 나옵니다. 즉 네. 하루에 퇴원이 30명 내지 40명 있다면 네. 하루에 발생하는 사람이 90명, 100명이니까 그 정도가 병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대치인 거죠. 네. 나머지 사람은 집에서 대기하거나 아니면 생활치료센터로 이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운영하는 효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병상을 확보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10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을 진짜 병원으로 배정을 하고 어떤 사람을 유사병원이 생활치료센터로 배정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대기하게 할지 이걸 잘 분류해내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호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해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환자 병상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 경기도에 부족해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있는 전원지원 상황실에 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에 좀 부탁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환자를 경기도의 대학병원에 좀 받아줄 수 있느냐. 네. 즉 어떤 세봤을 때 제로는 아니지만 또 각각 자기 병원에서의 어떤 하나, 두 개 정도는 꼭 필요한 것들을 좀 남겨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통되는 것은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고 따라서 좀 어떤 그 수위가 점점 올라오고 오면서 이제 목전까지 찬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과잉 대응이 지연되는 것보단 낫다 이렇게 말하면서 물론 이제 정부의 판단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3단계 필요성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네. 단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이 그런 걸 빨리 판단해야 될 시기라고 보세요? 네.
일단은 3단계 격상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언론에서는 가장 많이 요즘 받는 질문인데 취재원으로서.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저는 뭐 되게 조심스럽게 발언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얘기하면 방역 당국이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저는 이 부분은 정의경 본부장으로 대표되는 우리 방역 당국의 판단에 전적으로 좀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 지사께서 과잉 대응이 더 나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적정 대응이 가장 맞는 것이다. 근데 사회의 어떤 긴장도가 우리가 적정 대응하자 그랬을 때 적정 대응이 된다면 그렇게 일을 풀어갈 수 있을 텐데요. 네. 사실 저희가 2월 말 3월 초에 느껴지는 사회 긴장도와 지금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거리에 나가 보면 뭐 기차를 타 보면 어떤 여행지 가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느슨해졌다 다시 요즘 또 네. 조심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때와 같은 그런 뭐 대구에 가면 뭐 동성로에 사람이 하나도 없고 뭐 이런 분위기랑 또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은 조금 더 강한 것들을 주문해야 그보다 낮은 것이 달성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좀 과잉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더 이 경고의 시그널들을 우리가 계속 보내고 그것들을 또 수용해내는 그런 문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